반갑습니다. 독도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물속 구경하고 있으라고 해놓고는 달아나 버렸지요. 정말이지 맑은 날 이곳 코끼리 바위 아래에 있으면요, 자리 뜨기가 싫어집니다. 물속을 유영하고 있는 작은 물고기 떼들 보이시죠? 마치 어항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요, 섬세하게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바닷속에 수중 숲을 형성하는 대왕입니다. 바로 이렇게 손을 담그면 바로 건져낼 수 있을 만큼 수면 가까이에서 일렁거립니다. 이 대왕은 독도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먹거리이자 구황식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육지 사람들은 흔히 공피라고 하는 것이죠. 데쳐서 젓갈에 양념해서 먹으면 아주 맛깔나는 반찬거리가 됩니다. 예전에 살이기 하던 시절에는 독도에서 이 대왕을 넣고 밥을 지어 먹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이 대왕 안에 강력한 항암물질이 들어있다고 해가지고요, 그것을 추출해서 의약품으로 만드는 그런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트를 움직여서 코끼리 바위를 둘러 나가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갈매기가 나란히 앉아있는 섬이 보입니다. 보찰바위입니다. 보찰이 많이 붙어 있다고 해서 보찰바위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울릉도 독도 사람들은 거북손을 두고 이 보찰이라고 말합니다. 보찰은 이제 홍합처럼 바닷물이 맞닿는 바위 틈에 이렇게 무더기로 붙어서 삽니다. 보찰은 생긴 모양도 그렇고 먹이 활동도 우리는 눈으로 쉽게 이렇게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폐류인지 해조류인지 아주 모호합니다. 해양학자들은 이제 이걸 두고 절지동물, 완흉목, 거북손가의 만강류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찰은 우리나라 모든 해안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독도 보찰은 맛이 깊고 또 씨알이 굵습니다. 한 번은 해질녘에요, 방에서 책을 보고 누워서 떼굴거리고 있는데 김성도 이장님이 마당에서 으이 하고 막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열고 빼꼼 내다보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이렇게 막 손짓을 해요. 그래 이제 후닥닥 이제 쫓아내고 버리니까요, 끝이 이렇게 납작한 작은 삽하고 큰 뜰채를 생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터보트에 실으면서 빨리 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불쩍 뛰어가 올라탔죠. 탔더니만 보찰바위 쪽으로 모터를 이제 몰더라고요, 보트를. 그러더니 이제 바위 앞에다가 보트를 딱 대보는 그 바위 아래쪽에 뜰채를 이렇게 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자루를 잡고 이렇게 뜰채 아래쪽에 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김성도 의장님이 그 작은 삽 가지고 보찰을 이렇게 막 끌어내더구만요. 그러니까 보찰이 워낙 이렇게 무더기로 자라니까 금세 뜰채가 가득한 뜰채가 되어버려요. 그걸 가져와 가지고 그야말로 식듯 마듯 하고 솥에 들이부어 가지고 삶는 거라. 그때 제가 독도 가보니까요, 강호동씨 아시죠? 강호동씨가 독도에 촬영을 와가지고 버리고 간 큰 백철솥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스태프들이 많이 왔으니까 거기에 음식을 해 먹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독도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가끔씩 써먹었는데요, 그 솥에다가 가득하게 물을 부어가지고 삶아가지고는 이제 솥째로 들고 나와가 주민숙소 평상에 놔놓고 퍼질고 앉아가 이제 모두 둘러 앉아서 까먹었습니다. 그걸 안주 삼아가지고 소주를 마시는 거죠, 그냥. 근데 이 보찰은 이게 딱딱한 잎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제 떼어내면 그 속에 조개살 같은 게 이렇게 붙어가 나옵니다. 그 조개살 같이 하얗게 이렇게 깰쭉하게 나오는 그걸 이제 먹는데요, 이걸 깔려고 하다 보면 껍질이 딱딱하니까 잘 안 까여요. 그래서 손톱으로 이렇게 막 찢어야 되는데 손톱으로 힘을 줘가 찢으면 국물이 이리로 막 줄줄 타고 흐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까는 노동에 비해 가지고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건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술을 마시니까 그렇겠죠. 바닥이 보이도록 완전히 국물까지 들이마시고 밤이 있어갈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앵간히 치기가 올랐겠지요. 저녁밥도 그러고 저는 그대로 방에 들어가 꼭 끓여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앉았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주민숙소에 눈을 뜬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이거 무역국거리는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 겁니다. 바로 내 속에서 나온 건데 어쩌니게 먹었던 보찰에서 풍기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그때 아하, 울릉도 독도 사람들이 이 보찰하면 기를 쓰고 달라드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저 스스로 그걸 느꼈다니까요. 울릉도 사람 중에요, 간경화로 아주 말기로 해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보찰 2마대를 따다가 삶아먹고는 아주 깨끗하게 완치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소문이 완전히 쫙 퍼졌어요. 보찰이 조간대, 그러니까 물이 들어차면 잠겼다가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그런 조간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바위에 붙어서 자랍니다. 이 물이 빠질 때, 썰물 때는요, 앞쪽에 이 손톱처럼 생겼습니다. 아주 딱딱한 요 입을 굳게 딱 다 물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이 들어와가지고 잠기면 이 입을 벌려가지고 먹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입 속에 벌리면 이렇게 마치 뭐 털빗자루 같은 고사리 잎 같은 그런 털선이 있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지나다니는 일에 플랑크톤을 썰듯이 담아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다 미생물 플랑크톤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잡아먹고 자라니까 얼마나 그 영양 섭취라는 게 미미하겠습니까? 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보찰을 먹을 만할 정도로, 이 손가락 크기 정도로 그 정도의 크기로 자라는 데는 60년 내지 70년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보찰은 성장과 번식이 느리다는 이야기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 보찰이 많이 귀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역시 기르기는 어려워도 잡아먹기는 쉬운가 봅니다. 자, 보찰바위에서 서도 쪽 전력으로 바라다 봅니다. 그 아래 평평한 바위섬들이 연이어 보입니다. 앞쪽이 넓덕바위이고 뒤에 것이 군함바위입니다. 이곳 주변에 이제 물은 완전히 보면요, 서도 절벽 위에서 내려다 볼 때 다이빙 하면 더없이 좋을 만큼의 맑은 연두색입니다. 그야말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 거죠. 그러다가 뛰어내리면 큰일 나죠. 높이가 거의 80m에 이르니까 바로 저승이겠죠. 이래 이제 물이 맑다 보니까 저는 이제 넓덕바위하고 군함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낚시를 몇 번 해봤습니다. 근데 뭐 그렇지만 갈 때마다 별로 재미를 보질 못했어요. 하기는 제 낚시 솜씨가 워낙 좀 시원찮다 보니까 그 남들이 다 잡았다고 그러는데 긴꼬리 뱅에돔 말입니다. 독도에서 저는 그거 한 마리도 못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낚시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뭐 다 망가지고 초리대 끝도 불러져 버리고요. 노기성 낚싯대를 들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오른 미끼가 독도에 있을 게 뭐 있습니까? 미끼도 없이 이바이 저바이 낚싯대 둘러매고 이제 뛰다니는 제 독도 낚시는 꼭 뭐 고기를 잡는다기보다 그야말로 막 새우를 낚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자, 넓덕바위하고 군함바위 뒤로 마치 콧불소가 머리를 들이밀고 달리는 그런 우람한 바위의 모습이 보입니다. 상장군 바위입니다. 늠름한 모양, 그리고 강검은함 때문에 완전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가 질리도록 합니다. 이 상장군 바위하고 또 앞으로 만나게 될 탕금봉으로 인해 가지고 서도는 동도에 비해서 훨씬 강건하고 남성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 서도의 거친 아름다움이 오히려 마음 든든하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고 다음 주에는 가재바위 쪽에서 다시 한번 만나서 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